부상으로 이어지는 동작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점프, 다리가 착지하면서 몸이 회전할 때 이 회전력이 굉장히 큰 힘이 걸리거든요. 체중이 실리면서 과거에 이동국 선수가 프랑스 월드컵 가기 전에 이렇게 점프하면서 뒤를 탁 도는 동작 때 무릎을 꽉 잡고 쓰러졌거든요. 그때 이제 이동국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돼서 월드컵 출전을 못했죠. 무릎 통증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더라도 원인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연골 문제로만 생각하고 자가 진단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창호 원장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다 닳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연골 마모가 원인이 아닙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건 쉬면 좋아지지만 어떤 건 방치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죠. 오늘은 무릎 통증은 연골 문제라는 오해를 풀고 진짜 원인과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십자인대 파열, 연골 연화증, 퇴행성 관절염, 힘줄 인대 염증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정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있는 경우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무릎 속에서 뭔가 걸려 잘 안 움직여지는 현상, 즉 무릎 잠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뚝 하는 소리,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또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엔 격렬한 운동 후 무릎이 불안정해지거나 꺾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원인들로는 연골 연화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증세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무릎 앞쪽에 통증이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 아침에 뻣뻣한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원인 중 하나가 무릎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나 힘줄에 생긴 염증입니다. 특정 동작을 할 때만 아프거나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죠. 인대가 약해지면 생기는 퇴행성 변화 역시 통증의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더라도 원인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연골 문제로만 생각하고 자가 진단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이어지는 동작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점프, 다리가 착지하면서 몸이 회전할 때, 그때 이제 이 회전력이 굉장히 큰 힘이 걸리거든요. 체중이 실리면서. 그럴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라든지 연골판 파열 이런 것들이 잘 찢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동국 선수가 프랑스 월드컵 가기 전에 이렇게 점프하면서 뒤를 탁 도는 동작 때 무릎을 꽉 잡고 쓰러졌거든요. 그때 이제 이동국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돼서 월드컵 출전을 못했죠. 그런 식의 점프 후에 착지하면서 체중이 실릴 때, 그때 회전까지 걸리면은 심한 손상이 잘 올 수 있죠. 그런 동작뿐만 아니고 스키 타다가 이렇게 턴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 회전력과 이런 착지하는 체중과 이게 힘이 동시에 걸릴 때는 큰 손상이 올 수 있고요. 착지할 때 체중이 실리니까 그때 이제 회전력까지 걸리면은 손상이 많이 올 수 있고, 노인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즉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소리는 그 사이에 있는 연골판도 많이 약해지는 상태인데,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많이 스쿼트를 한다든지 또는 절에 가서 뭐 1000배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0배 절하고 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제 약해져 있던 관절 연골이나 연골판이 더 반복적으로 이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이겨낼 수 있지만은 연세 드시면서 관절 안 좋은 분들은 이제 그런 동작들 조심하셔야 돼요. 쪼그려 앉는 거,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절하는 동작을 좀 피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운동 시에 착지할 때 회전이 걸리는 그런 동작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줄염이나 가벼운 염자, 경미한 연골 손상은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한 바늘상 연골판 파열, 인대 파열, 진행성 관절염은 방치하면 손상이 커집니다. 특히 인대나 연골이 약해지는 퇴행성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약물, 휴식, 물리치료 등을 말하는 거죠. 네, 초기 염증이나 인대의 미세한 손상은 MRI나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능검사를 병행합니다. 무릎을 직접 움직여보고 통증이 심해지는 자세, 관절의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저희 정동병원에서는 단순히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 진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초기 염증이나 인대의 미세한 약화 같은 경우는 영상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직접 만져보고 다양한 자세로 움직여보는 기능검사를 반드시 병행합니다. 통증이 어느 동작에서 더 심한지, 관절은 얼마나 안정적인지 등을 섬세하게 평가합니다. 영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인대나 힘줄의 미묘한 문제들까지 찾아냅니다. 이렇게 영상검사와 기능검사를 종합해야만 통증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 70대 여자 환자분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무릎을 잡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 좀 빨리 해달라고 하시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지만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환자분을 침대에 눕히고 기능검사를 자세히 해보니 무릎 주위 힘줄염이 심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염증 부위를 확인하고 치료 주사를 놓아드렸더니 쫄뚝거리는 다리가 이제 멀쩡해져서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웃으시면서 제 두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요. 나는 수술할 걸 준비했는데 주사 한 방으로 멀쩡하게 걷게 됐다면서 아주 만족해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영상만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능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능검사를 게을리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와야만 하는 무릎 통증은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심한 경우, 밤에 통증이 심해 잠을 깨는 경우, 갑자기 무릎이 꺾이거나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붓기가 생기는 경우,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MRI나 엑스레이 해석은 환자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이는 현상은 과거 손상일 수도 있고 현재 증세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결과와 기능검사, 나이, 생활습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의에게 종합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 나이, 활동량, 통증 정도, 생활 패턴까지 고려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주사, 물리치료, 인대 강화 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필요할 때만 관절 내시경 같은 수술적 치료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연골 손상이나 인대 힘줄 염증, 퇴행성 변화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심한 바늘상 연골판 파열, 인대 파열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거나 연골 재생이 필요한 경우는 관절 내시경 같은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정동병원에서는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치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오직 환자분께 꼭 필요한 최적의 치료법만을 제안하여 건강한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연골이 닳았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불필요한 치료를 피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